예. 오늘 2018년 6월 17일 일요일 안토니오 제 107차 전화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시에서 조금 또 몇 분 늦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김대한 국민님 어제는 조금 처졌었는데 오늘 아주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YY님, SKY 전님, 두빈나래님, 김수님이 오늘 4위, 5위로 쳐졌네요. 간발의 차로 말입니다. 한승희님, 크리스티나 봄님, 오늘날님, 이창호님 계속해서 우리 또 들어오고 글을 또 남기시면서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어서 또 매우 대단히 또 반갑습니다. 우리 안토니오 님도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우리 안토니오 님 전화가 또 사라졌네요. 네. 바로 이제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바로 받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여보세요? 시청자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 안토니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즐거운 휴일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네. 그래요. 우리 정시에서 조금 늦었는데요. 그래도 또 9시에 시작하는 줄 알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그 온에어를 누르자마자 속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 어제는 좀 늘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실시간 시청자분들이 138명 그저께보다 점점 인원이 좀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먼저 좀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좀 늘긴 늘었는데. 양이 안 차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이거 다시 해야 되겠는데, 에코가 껴서 안 되겠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제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하면은 에코가 들리고 어떻게 연결하면 또 에코가 안 들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크리스티나 봄님 감사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선구자 방송입니다. 예, 참 마음 아픈 정지를 90일간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재 당한 게 이제 90일인데 실시간 방송을 선구자 방송에서는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90일 동안. 대신에 이제 TV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또 한 채널이 우리 봉주루 방송처럼 이렇게 또 한 채널이 생겨서 두 개의 채널로 또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또 의미가 또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은 좀 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희한하네. 에코라는 게 참, 에고머니에 좀 강한 게 에코인가 봅니다. 아무래도 메아리 치면 아무래도 방송하기 그렇죠. 힘들죠. 예, 굉장히 불편하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네, 오늘 주말 마지막 날인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체 언론에서 북한 이야기가 없어요. 북한 이야기 하나도 없고, 이 북한 놈들이 지난번에 싱가포르 갔다 오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지금. 또 이거 아무 얘기가 없어요. 또 아무 얘기가 없는데, 예. 결국은 조용할 때 보통 보면은 무슨 일을 저지르잖아요. 어린애들도 네. 보면은 조용하면은 막 일 저지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네. 어떤 대화를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고 물론
뭐 또 뭔가를 또 하겠죠. 미국하고 뭔가를. 예. 앞으로 그 있을 일에 대해서 뭐 회의를 하든가 뭘 하겠는데, 현재는 북한이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용하고, 뭐 언론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장기화가 되면은 문제가 크죠. 어쨌든 오늘 우리 애청자님들하고 다시 방송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거자 방송 애청해 주셔서. 제가 어저께 그 탈레반 놈들이 그 정신적인 지지자, 예. 실질적으로 그 세력을 움직이는 그 두목이 이제 그 드론에 그 폭격을 해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그러자마자 바로 얘네들이 그 아프가니스탄 지도부하고 예.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시스파이어를. 어, 그러니까 이제 타격이 컸나? 타격이 굉장히 큰 거죠. 그 중심 세력이 쓰러졌으니까 아무래도 오합지졸이 되는데, 원래 항상 그 테러리스트들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기 중심 세력이 와야 되면 저렇게 일단 휴전협정을 맺고 네. 그 세력을 갖다 다시 이제 규합을 하는 그런 또 작업을 하죠. 그래서 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뭐 모든 시민들이 자기네 국기를 들고 뭐 굉장히 평화를 뭐 외치고 그랬다는데, 결코 탈레반은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게, 여태까지 한 30년 이상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다시 쫓겨났다 침공했다 쫓겨났다 아주 그 찬탈 행위는 늦추질 않죠. 네. 이건 전 믿을 수가 없는 게 일시적인 휴전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탈레반이 그 강압적으로다가 아프가니스탄을 갖다가 다시 전복하려는 그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그 세력들을 갖다가 와해시키는 바람에 일단 휴전협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먼저 한참 떠도는 게, 비핵화를 떠나서 그 주한미군이 과연 앞으로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훈련을 안 한다는 거에 대한 그 미국의 조야에서 엄청난 그 비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네. 이제 공식적으로 뭐 오늘이나 내일 비핵화를 안 하면은 뭐 다시 그 비핵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한국 정부하고 그 합의를 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는데, 또 일각에는 완전한 그 훈련 중단이 아니고 미국의 군사 훈련은 그냥 예정대로 한국군하고만 제외됐지, 자기네들의 군사 훈련은 계속 지금 뭐 한국군하고 같이 하는 그게 확장된 훈련이지만, 어쨌든 뭐 한국군이 빠져나가면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축소한 상태에서 계속 군사 훈련을 미국에서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곧 그 한국 국방부하고 회담이 이제 다 그 조율이 되면은 앞으로 주한미군하고 한국군하고의 그런 군사 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미군은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그 밀리터리 플랜에 의해서 앞으로 그 군사 훈련을 계속 하겠다는 게 미국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연일 빗받치는 그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그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그 주한미군 방위 훈련을 그만두면 어떡하냐. 그거는 너무 실수한 거다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오늘 또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한국의 그 주한미군은 북한의 그 어떤 종속 대상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미동맹의 그 순수한 그 방위 목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결정체인데, 이 주한미군은 그 누구도 이걸 관여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에다 영원히 주한미군을 계속 존속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많은 그 언론이라든가 그런 미국의 그 조야에서 주한미군을 가지고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잘못하면은 북한의 그런 그 계략에 의해서 이거 혹시 넘어가 가지고 저놈들한테 그 비핵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한반도의 그 평화와 그 한국 방위 수호 조약에 입각해서 그 맺어진 동맹을 갖다가 훼손하면서까지 북한을 도우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의구심을 이제 갖고 지금도 그런 의구심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의구심보다는 꼭 주한미군을 갖다가 그 훈련을 꼭 제외시켜서까지 비핵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그 많은 걱정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못을 받고 한국에서의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할 일이 없고 주한미군은 어떤 그런 대상의 의제에 그런 포함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를 관여하거나 간섭을 못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못을 박았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의 이제 의사를 이야기한 거죠. 그런 북한의 그런 위협적인 핵 위협이 끝낼 기회가 있다면은 나는 어떤 대가라도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뉘앙스는 북한을 가급적이면은 좀 잘 이끌어서 비핵화를 하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고 만약 어떤 방법, 그러니까 북한이 만일 그런 그 양국 간의 그런 다자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북한식 방향대로 정정과 같이 그렇게 간다면은 뭐 비핵화를 안 하더라도 내가 내 임의적으로 비핵화를 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대가를 어떤 대가라도 난 치르겠다. 그 뜻은 북한의 진정성을 보인 그 비핵화에서 그 얻어지는 그 비핵화도 상당히 좋은 거고 또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 북한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다 비핵화를 성실히 이행 안 했을 경우에 나는 내 임의적으로 저들이 비핵화를 안 한다고 해도 나는 비핵화를 꼭 할 수 있는 길을 택해갔다. 그건 뭐겠습니까? 무력 진압이라도 해서 비핵화를 꼭 한반도에서 자기는 확고하게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급적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하는 게 순리고 그게 이제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그렇게 다행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그런 직접적이고 매우 그런 생산적인 그런 태도에서 우리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그 어떤 것도 나는 일단 김정은을 믿는다라는 일종의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북한에서 어떤 메시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꼭 북한을 갖다가 옹호하거나 북한에서 요구하는 그 사안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 미국 국회를 속여서 마치 그 김정은 봐주기식의 그런 합의 서한을 갖고 앞으로도 비핵화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임의대로 끌려간다는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보고 그 의구심을 갖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죠. 비핵화가 결국 북한이 했든 누가 했든 내가 했든 핵이라는 그 위협적인 요소를 내가 없애면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없애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대가가 깔려도 내가 다 그거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거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해주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핵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치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치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하고의 그 합의를 봤지만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그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쟤네들이 그 순탄하게 그런 비핵화의 과정을 밟지 않을 거를 미리 예상하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과거 올림픽 전에 그 미국에서 대북 그 억제에서 그 취했던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의 그 비핵화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그 한 라인을 설치했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게요. 북한의 어떤 회의를 목적으로, 비핵화를 목적으로 그 미국하고의 어떤 그 실무적인 접촉을 필요로 했을 때, 북한의 김정은을 측근해서 보좌하는 그 보좌관들, 뭐 김영철이라든가 최선이라든가 뭐 김계관, 김영 이런 사람들의 입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입이 아무리 100% 미국 실무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김정은이 입에서 나와서 김정은이 입으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을 해야만 비핵화의 과정이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거지. 김계관이가 왔고 뭐 김영철이가 떠벌려도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합의 각서를 이미 다 서로가 양자 합의에 가졌기 때문에 한 라인은 그건 뭐 그 어떤 한 라인을 설치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어떤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을 가지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런 합의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많이 봉착했을 때 김정은이가 오리발렘이고 김정은이가 그 성실히 그런 합의 각서 내에 그 모든 그 조항들을 올바르게 그 이수를 안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맨날 본배요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 한 라인을 설치해 놓으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쉽죠. 지금 너 그 비핵화를 우리 이제 실무진들을 보냈더니 이게 딴소리를 니네 측근들의 딴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직접적인 너의 의중을 듣고 싶다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의중을 바로 듣고 김정은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그 비핵화를 할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 한 라인을 개설했다고 보죠. 뭐 북한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북한을 갖다가 김정은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뭐 평양에다가 뭐 미국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아닙니다. 한 라인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잘못돼갖고 그냥 벤치를 다 끊어버리면 돼요. 그냥. 물론 그게 벤치를 내가 그렇게 비약을 했지만 그냥 전화기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그것을 연결했다고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그런 아주 실질적인 그런 성사가 결정된 게 아니고 그 북한 애들이 그 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차일필 밀고 시간을 끌고 뭔가 그 석연치 않은 그런 행동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돌발적인 상태로 많이 나왔을 경우에 그걸 본배어 보내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왜 이러니까 대통령께서 조금 신기가 불편 이렇게 하면은 걔네들은 제3자의 입장을 전달받은 거기 때문에 그 말의 의중이 희석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입을 바로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미국에서 그걸 강력하게 요청을 했을 거예요. 평양 측에다가.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한나의 연결은 굉장히 전 아주 적절하게 잘했다고 보고요. 그거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연락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미국이 자꾸 전화로 걸어갖고 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미국에서 그 숙제를 내줬잖아. 아주 장면의 숙제를 내줬으면 북한은 지금도 그 숙제를 갖다 일일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돌려서 그 숙제를 갖다가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미국한테 그 높은 점수를 맞아야만 그 숙제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OX를 그어서 너 숙제 어저께 한 게 뭐 너 몇 점 맞았다. 너는 60점 맞았다. 야, 너는 100점이네. 얘는 빵점이네. 이런 이제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하는 의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화를 개설했지만 김정은하고 한 통화도 안 해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한 통화도 안 할 겁니다. 다만 어땠을 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시추엔에서만이 그런 콜링을 원하냐면은 실무진이 일단 갔는데 김영철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범배우 김영철이가 다시 만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4월 27일 날 합의문에 의한 그 계획대로 우리는 비핵화를 풀어가자고 했는데 올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철이 갑자기 딴소리 하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가 그 2월 10일 날 합의문은 그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냥 그 당시에 비핵화를 한다는 전제로만 우리가 사인을 했지 포괄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공부한 적도 없고 거기서는 우리가 그걸 파기하기 뭐하고 그런 세계적인 회담에서 우리가 그 파토를 안 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참여를 보인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너희들한테 그런 포괄적인 그 안을 거기서 니네들이 확정을 내려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사인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일단 내가 사인을 안 하면은 또 트럼프가 으르렁거리고 또 발톱을 들이댈 것 같으니까 나는 일단 미국의 어떤 마음을 그런 비핵화하는 과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사인해뒀다. 그러나 앞으로 이건 시간을 갖고 합의 내용 그 초안에 있는 모든 그런 포괄적인 그 사항을 대화로서 계속 풀어서 하나하나 이거를 다시 풀어서 또 이걸 우리 서로가 이렇게 우리가 코드쇼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행해 나가자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네. 그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답답하잖아. 왜냐면은 북한 저놈들은요 한 가지 모슬병에 걸려 있어요. 과거치 할아버지, 애비새끼까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기네들이 불리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그 순이익을 창출을 못하고 자기네들이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엄청난 그 행동을 갖다가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그 엄청난 행동이라는 거는 뭐 도발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미사일을 다시 그 시운전을 하고 다시 그 미사일 사이트라든가 그런 핵물질을 갖다 뭐 이쪽에 그 검사하고 다시 그런 거를 이 시운전하는 과정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북한은 입을 닫는 거예요. 꼭 닫고 얘기를 안 해. 네. 그렇죠. 네, 그거 뭐 약속을 해도. 그러니까 저지뢰를 하는 거죠, 일종의 저지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하고도 그동안 수많은 남북 간의 그런 대화를 해도 대화는 무르익어 가요. 그러면서 이놈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남조선의 그 취지에 따라서 우리는 남조선하고의 그 한민족이기 때문에 더 이것보다 높은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남조선하고의 그 평화를 우리가 더 서로 공존하면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연락이 없어.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늘 과거 정부들은 북한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고 일제 뭐 때문에 그러는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일제 대화가 없다. 바로 비핵화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벌써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네. 아니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 북한에서 아무런 성명이 없어. 얘네들 성명이 어떤 거 나오는 줄 알아요? 김일성이 된다. 김정은 숭배 사상 지금 성명만 계속 나와요. 그리고 자체 그 내부 구조를 갖다가 하드하게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체제. 네, 체제 강화. 체제도 그렇고 체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 1순위인데 더 중요한 게 주로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에다가 그런 선전 체제를 하고 있는 걸 뭐냐면은
그 자국 그 인민들하고 그 북한의 인민군들을 갖다가 강압적인 그 과거에 그 아버지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요, 김정은이라는 놈이 지 애비보다도 더 아주 포악한 놈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그래도 그 과거에 그 김정일은 자기의 그 의붓 동생도 있었습니다. 김평일이라고. 네, 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대사예요. 예, 예. 30년 동안 대사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김정일은 그때 그랬어요. 그 김평일은 굉장히 똑똑하답니다. 오히려 그 김평일이가 김일성을 많이 닮았어요. 물론 이제 김정일은 그래도 그 김평일이가 김평일하고 그런 그 체제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암투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평일이가 밀려나서 해외로 나갔지만, 그래도 동생을 죽이거나 동생한테 그 강한 압력을 넣어서 동생을 갖다가 그렇게 죽인다든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김평일한테 그 해외 공간 그 대사를 보내갖고 어찌 됐든 생활을 할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줬죠. 근데 이 무식한 이 젊은 놈은 자기 고모부가 아버지하고 똑같은 그런 우리 한민족의 어리 뭡니까? 그래도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우린 문화를 갖고 있고, 그런 모든 그 집안에는 그 내력이 항상 아무리 그 막대 먹은 집안도 그 어떤 부모 간의 직계 그런 존속은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은 고모부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기의 그 이복 형을 갖다가 그렇게 무참히 죽인 놈이잖아요. 그랬을 때 봤을 때 이놈은 오히려 김정일보다도 신뢰성이 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김정일. 네, 김정일보다도 신뢰성이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신뢰성이 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대북 문제에 관해서 비핵화 하는 과정에 새로운 그런 북한으로부터 보도되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들은 과연 이 김정은이가 앞으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핵 충돌이 됐든 뭐가 됐든 북한하고의 그런 비핵화라는 과정에서 나는 이 문제를 순조롭게 나는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마운 거지만, 만약 북한의 핵 그 위험 요소는 꼭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꼭 제거를 해야만 된다고 하고, 그런 끔찍한 핵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대가가 치러진다면 받아들이겠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얘기 다 했잖아요. 흐지부지 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도 트럼프 대통령이 20년까지 하라고 그랬고요. 자기 임기 말까지 하라고.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20년도 임기 지금 끝나잖아요. 그 그렇죠? 김평일 아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김평일이 체코 주재 북한 대사로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얘기에 의하면은 지금 북한 대사관에 감금돼 있다고 이렇게 또 그렇게 올라왔네요. 아니,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아닌가요? 김평일은 아직까지 체코 대사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체코 대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체코 대사에서 쫓겨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김평일이가 북한을 안 갑니다. 북한을 갈 수가 없는 게, 북한에 가면, 김평일은 바로 또, 처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놈이 지금, 김정은 저놈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대놓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고, 네가 과거에 초임 시절 때, 네가 네 체제를 갖다 굳건하기 위해서 너는 많은 탄압을 했다 이거야. 사람을 죽이고, 정치범들을 갖다가 그런, 아주 참혹스러운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어서, 수많은 너의 정적들을 죽이고, 더
놀라울 일은 너네 공업까지 놓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 그리고 김평일이?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그 타살된 형도 인권 탄압 아니냐. 어, 이거를 너는 비핵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꼭 해결하라고 그 김정일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거 얘기하죠. 당연히 얘기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나와서 자기가 2번씩 얘기한 거는 한반도의 그 주한미군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끔찍한 핵이 충돌하든 뭘 하든 거기에 그 파생되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를 그런 마음가짐도 다 돼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10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싱가포르 갔을 때 저는 사실 그거를 나는 굉장히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보다도 불과 몇몇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김정은을 갖다 파한대소로 맞아들일 수 있을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그 비핵화라는 게 굉장히 난간에 봉착된 그런 산재된 그런 풀 수 없는 어려운 산재된 그런 사안인데 그런 거 어떻게 합의문으로 다 그렇게 쉽게 50분 만에 그걸 받아줬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이를 그렇게 감쌀까? 트럼프 대통령은 왜 김정은이 개인의 그런 신상에 대해서도 왜 좋은 평가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자기가 김정은보다도 더 그런 싱가포르 회담을 즐기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데 나는 그 의구심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것도 일종의 잔칫날입니다. 북한하고의 그런 역사,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북한의 수비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과거에 지미 카터하고 클린턴은 미국에 갔지만 그거는 현직에 간 게 아닙니다. 일종의 스페셜 특사로 갔습니다. 스페셜 엔보이로 간 거예요. 인질들 구하기 위해서. 제임스에 만난 대통령, 제임스의 미국의 당시 제임스의 대통령이 북한의 수계를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북한의 그 수계를 만난 거는 오직 김일성하고 지미 카터. 클린턴은 갔지만 김정일하고 회의를 못했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렇게 사악한 존재고 폭군이자 북한 인민들을 그렇게 탄압하는 그런 굉장히 아주 지구상의 그런 악의 축의 수괴인데요. 그런 사람을 맞이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연민의 정으로 맞은 거예요. 이놈이 아직 나이가 어린데 일단 이놈을 내가 홍계도 하지만 일단 바르게 보고 일단 내가 결국은 속더라도 일단 내가 바르게 보겠다. 바르게 보고 일단 얘하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자기 본심에서 우러나는 김정은의 김정은하고의 지난 회담 때도 그렇게 아주 굉장히 카인더블하게 나온 거,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고 친절하게 나온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예우를 해주고 김정은이 갖다가 아까 내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한반도의 핵이라는 거 엄청난 그런 끔찍한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지금 국면을 맞고 있는데 나는 내가 김정은이한테 어떻게든 어린 놈이라도 내가 설득을 시키고 김정은에 대한 그런 신상이라든가 인격을 존중하는 상태에서 김정은이 같은 비핵화하는 걸 끌어보겠다.
그게 안 되더라도, 뭐 그게 어차피 안 될 건데, 안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어른으로서 일단 국제사회에다가 자기의 모습을 보인 거죠. 진정한 비핵화에 북한이 의지가 없더라도 그런 그 의지를 갖다가 믿고, 없는 의지를 믿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소임을 다한 회담이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 나와서 나는 백악관의 그 김정일을 뭐 기자들이 초청하니까 아직 그런 생각 없다고 얘기했고, 주한미군 영원히 한국에 존속한다고 얘기했고, 근데 군사훈련도 그것도 일시적인 거고 보류한 상태고, 뭐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꼭 반드시 해야만 되는데, 그 비핵화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미국이 바라는 그런 합의서 내에서 조금이라도 삐뚤어진다면은 바로 주한미군의 그 밀리터리 엑사이즈를 다시 재가동하겠다 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12월 달에 있었던, 내가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걸 몰라. 넘어갔다니까. 그 회담 때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한다는 의지를 나는 봤다. 트럼프 대통령 볼 수밖에 없죠.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죄송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는 아버지 때하고 틀리다. 나 진짜 올바르게 내가 비핵화를 할 테니까 꼭 믿어달라고, 그런 그 양자 간의 그런 합의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 비핵화를 꼭 할 사람으로 보이고,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의 재량으로 유엔 제재를 일부만이라도 풀어주겠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하니까 막 그 다음날 막 트럼프 미쳤다. 저러다가 유엔 제재 풀어주면 북한에 돈 엄청 들을 텐데, 북한 놈들은 그 돈 받고 다시 재무장하고 이렇게 이제 막 그런 그 비난의 그 빗발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어저께 했잖아요. 내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북한의 그 진정한 의지를 동호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상황은 다르다. 지금은 이미 합의된 상태고, 합의된 상태라는 거는 북한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북한이 책임을 져야죠. 사인했으니까. 미국에서 뭐 그걸 갖다 김정은한테 뭐 가서 뭐 옆구리 콕콕 찌르고, 야 김정은아 뭐 이렇게 이제는 대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오로지 그냥 사무적으로 대해주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갖다 미국에 초청한 그런 마음도 없고, 대북 제재를 갖다가 김정은이가 어설프게 그렇게 일부만 비핵화를 보여줬다 그래서 내가 그런 대북 제재를 나는 철회할 마음도 갖고 있지 않고 또 철회도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판문점에서 고위급 장성 회담이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한국의 그 고위급 그 회담을 주관했던 그 장성들하고의 북한 그 장성의 그 사이에서 우리 측이 아니지 저쪽 정권 측에서 네. 북한화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 이게 진짜 뭐 지네들이 진정한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진짜 뭐 국민들을 들으라고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지금 현재 판문점 이북 쪽 거기에 이렇게 접경에 산재돼 있고 거기에 이렇게 배치돼 있는 네. 북한의 장사정포가 네. 약 25,000기가 거기가 묻혀 있답니다. 그랬을 때, 배치가 돼 있다 이거죠?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또 하나의 위협적인 게 바로 그런 북한의 장사정포. 그게 로켓포예요. 로켓포탄인데 다연장 로켓포. 이제 그거를 철수할 논의가 이제 드디어 시작했답니다. 우리 측에서는 요구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나는 이것도 일종의 트릭이라고 보는 게 첫 번째 그 의제에서는 북한 놈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방적으로 얘기했어요. 너네들 그 지금 38선에 우리한테 그 총불을 겨누고 있는 그 모든 군사 장비를 한참 그 중부이남 쪽으로 옮겨라. 라고 그걸 이제 우리가 억셉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럼 너네도 장사포를 갖다 좀 옮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지들끼리 이게 뭐 패를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인민군들이 약 4,800여 정의 장사포 가운데 약 1,000여 몽만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렇죠. 믿을 수가 없죠. 네. 특히 이제 그 수도권을 이제 이 장사포가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장사포가 그 보통 40km에서 한 그 60km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심한 건 한 150km까지의 그런 그 비거리 걔네들이 그 최신형은 그렇게 그 비거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서울에 우리는 서울이 굉장히 그 집중 그 도시 규모가 이렇게 포화된 상태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온갖 이제 이 포탄이 날라오겠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북한이 약 한 240mm 방사포가 약 350여 문이 있는데 240여 mm는 굉장히 그 포탄 직경이 크죠. 보통 그 170mm 자주포 뭐 그것도 포탄이 꽤 크지만 근데 그 실제적으로 그 장사포가 아파트 벽이라든가 건물에 절대 못 들어요. 못 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물론 위협적이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수천 발이 날아왔을 때 진짜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많죠. 화재가 일어나고. 근데 뭐 실제적으로 그게 이렇게 뭐 미사일이나 뭐 그런 토마호크 그런 가공할 만한 그런 무기처럼 한 지역을 갖다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뭐 수백 배로 초토화시킨다든가 그런 면적 단위로의 그런 파괴력은 없는 무기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위협적이라 이제 우리 남측에서 북한한테 그렇게 진지하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놈들은 그 장사정포가 땅굴 속에 들어있대요. 이제 땅굴. 미군의 그 폭격을 두려워해갖고 네. 땅굴 속으로 다 집어넣었답니다. 땅굴은 여기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갱도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얘네들은 그 유사시의 갱도에서 그걸 끄집어내갖고 이제 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런 갱도에다가 집어넣은 곳까지 얘네들이 과연 그걸 폐기를 하겠냐 의구심이 가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거론을 하고 장사포를 이제 후방으로 이제 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걸 이제 왜냐면 장사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북폭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절대 미사일을 못 쏴요. 쏠 수가 없는 게 그때 미국에서 전자 교란 그 전파를 다 쏴가지고 북한의 레이더를 전부 다 전자 장비를 레이더하고 뭐고 다 감청장치에 기머거리고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레이더가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전파로다가 안전해서 그냥 완전히 그 미국에서 그 교란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미사일을 띄울 수가 없죠. 그것도 중간에 미국은 북한에 갖고 있는 모든 대소형 미사일을 갖다가 다 파기시키더라고요. 다 파기시킵니다. 다 파기시키는 과정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한국을 갖다가 이 장사정포를 갖다가 이제 미국하고 싸워도 얘네들은 그 본보기로 한국에다 이제 그 포탄을 터뜨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장사정포의 위협은 굉장히 있지만은 미국이 그 장사정포를 그렇게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엄청난 그게 포탄의 화력은 미세하지만 그게 다연장이라든가 수천 발씩에 날아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의 위력이 크죠. 정신없죠. 그렇죠, 크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건물이 무너지고 지하철이 무너지고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인명살상이 많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뭐 도심지에 떨어졌을 경우에. 근데 이제 과연 미국이 그런 시뮬레이션도 해봤을 거고 그런 거 몰라서 미국이 방사포 미리 제거 안 할까요?
방사포 미리 제거하죠. 동시다발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그거 비약정. 북한의 그 사이트, 미사일 사이트하고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지상 화력들. 북한이 실제적으로 공군 화력은 뭐 거의 괴멸된 상태예요. 공군 비행기들은 북한에서 뜰 수 있는 비행기는 불과 40, 50대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나머지 비행기들은 글쎄 그거는 뭐 6.25 때 쓰던 그 미그 15, 17, 19, 21 뭐 그런 거는 지금 현재 그거 2.5세대, 3세대 비행기인데 지금은 4세대 비행기도 아직 굉장히 구형이다 해갖고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F-35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측에서 북한한테 그런 장사정포를 좀 뒤로 미룰 수가 없겠냐 하니까 말은 해보겠다는데 실제적으로 북한이 설사 그 안을 일부를 받아들였지만 실제적으로 북한이 그걸 딴 것으로 그러니까 후퇴시켜서 재배치할 마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마 저는 북한 놈들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안 하죠. 그놈들이 말 듣겠습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북한의 장사포 후방 이동 논의를 했지만 네. 북한이 확실한 답변을 안 해줬대요. 이게 나쁜 놈들인 게 지네들은 먼저 우리한테 야 너네들 그 GP에서 있는 그 병력들하고 그다음에 니네들이 그 연평도라든가 그 해안 초소에 배치해놓은 그 150mm 그 한국의 자주포들을 다 그 이남 후방 쪽으로 다 옮겨라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이 한국 그 국방부에서도 국민의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아니 왜 쟤네들은 우리 병력을 갖다가 이남 쪽으로 판문점 이남 쪽으로 후퇴시키라고 쟤네들이 감히 그렇게 해놓고 왜 우리는 왜 아무 말 못하냐 해서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의 장사포 후방 북쪽 이북 쪽으로다가 이동을 논의했는데 북한이 확실한 답변을 안 해줬다는 거죠. 해줍니까? 절대 안 해주죠. 안 해주죠. 네. 절대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미 하원에서 대북 제재를 철회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미.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북한 놈들이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하고 많은 문제를 부딪히게 어떤 문제냐면은, 걔네들이 경제적인 제재를 풀라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강한 압박을 할 거예요. 뭐라 하냐면, 내가 왜 비핵화를 내가 첫 단추를 잘 껴서 이렇게 너네가 하는데, 나는 풍계리도 폭파하고, 나는 조만간에 북한에서 이제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지. 와서 이상한 쓰레기장 같은 거 다시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유엔 감찰단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쓰레기 같은 장소를 보여주겠죠. 감찰단이 아마 정확하게 그런 핵시설을 꿰차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할 그런 필요가 없지만, 그랬을 경우에 요 교활한 놈들은 쓰레기 같은 핵시설을, 그게 핵시설이라고 이제 사찰을 받겠다고 아주 주제하면서, 난 이렇게 사찰까지 받는데, 유엔 제재 좀 풀어라. 라고, 북한이 아마, 이게 엄청나게 미국하고 대립을 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권의 핵인 그런 무기들을 갖다가 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정당한 우린 정당하게 이거 돈이야. 정당하게 이걸 맡겨하는 그런 우리는 과거에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니네들하고 항상 회의를 할 때는 맡겨한 식이었다. 항상 핵하고 맡겨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핵무장이 됐든 미사일 체계를 갖다가 그렇게 더 진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니네들이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린 너네들 때문에 중단을 했고 그런 조건으로다가 많은 돈을 받았는데 나는 우리 과거 우리 선대보다도 더 많은 그런 비무장을 지금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도 나를 경제 제재를 안 풀어줘? 나 못해. 이렇게 해서 미국한테 그 많은 그 북한의 그 요구사항이 막 빗발치듯이 날라왔을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 혹시 이제 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자기가 대통령 권한으로서 또 임시로 풀어줄까봐 이제 이 국회의원들의 그 지금 법안을 갖다 법제화시켰다는 그 의도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자필 사인을 해서 유엔 경제 제재를 못 풀게 우리 국회의 심의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해주지 말라는 얘기죠. 네. 경제 제재를 풀지 해주지 말라. 그래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 갖고 네. 그것도 만일 그 북한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북한의 관계에서 그런 비핵화가 아무리 성실하게 걔네들이 받고 그런 비핵화 프로세싱이 이렇게 쉽게 잘 풀어나가더라도 북한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그런 게 있다면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원 종족수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만 유엔에서 지금 홀드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 제재를 풀어야 된다라고 아주 대북 제재 철회 금지 법안이에요 이게. 네. 대북 제재 철회 금지. 철회 금지예요, 철회 금지. 그러니까는 철회시키면 안 되잖아. 철회시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회 금지 법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북 금지 철회를 할까봐 미 의원들이 못 믿어 그랬다기보다는 좀 더 북한한테 강한 압박과 북한이 회의돼가지고 근데 우리는요 북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세상 진짜 뭐 다 믿는다고 해도 북한만은 좀 믿고 싶지 않아요. 북한의 남한의 바보들이 지난번 4월 27일 회담을 해서 지금 북한하고 완전히 지금 뭐 강강수월하고 어깨동무하고 뭐 아리랑 춤추는 것 같아요. 저거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있죠. 북한하고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강한 압력과 그 대립과 도저히 김정은이가 그냥 막 그런 그 난강과 진짜 김정은이 지금 내가 볼 땐 지금 제 200kg인데 제가 한 100kg 빠져요. 그랬을 경우에 김정은이가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박과 제재가 왜 또 받냐면은 그 비핵화라는 과정에서 속임수 쓰지 말고 성실하게 똑바로 해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걸 갖고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 한국 정부에 할 거라고. 한국 정부는 야 평화 다 필요 없어. 평화 다 필요 없고 한반도 우리는 종전부대로 성분 정치해야 돼. 그거 이제 뭐 군사국 고위가 하든 열어도 실무자들이 오면 니는 왜 아직까지 판문점에다가 왜 우리가 요구하는 같은 한민족인데 앞으로 전쟁 없잖아. 종전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됐고 평화협정 했는데 뭐 때문에 판문점에다가 그렇게 수많은 병력을 갖다 끌어오냐. 아직도 후퇴 안 시켰네. 하고 이제 요리조리 그게 후퇴가 됩니까 그게? 후퇴되면 그게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회 심의 거쳐야 되고. 근데 지금 국회 심의 거쳐도 그 막을 사람들이 없네. 그쵸? 그러게요. 이제 그것도 문제네. 없네 또. 참. 이게 완전 골키퍼가 없으니 큰일 났네 이거. 요즘 월드컵도 하는데. 그랬을 때 그 김정은이가 그 앞으로도 그런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미국한테 수많은 엄청난 그 폭풍을 이제 받을 건데요. 그랬을 경우에 김정은이가 그 화풀이를 저 남쪽에 단다는 거예요. 모든 화풀이를.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북한의 과거에 그런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모든 게 어긋나면은 한국과의 관계를 먼저 단절을 했어요. 옛날
그 식스 파디, 그 육자회담을 열려도 북한이 김경환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대한민국 끌어들이지 말라 이거야. 딱 4개 회담만 하지. 4개국 회담. 대한민국 싫대. 대한민국은 우리의 핵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니네들은 우리한테 어떤 간섭이라든가 말할 주제도 못 되니까 빠져라. 엄청 무시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북한의 비핵화가 누가 실질적인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그 나라가 누군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강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북한 저놈들의 그 어긋날 그런 도둑질과 모략과 도발과 그 포악한 아주 세습 정치가 과연 대한민국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쟤네들은. 정당한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김정은이가 최근에 도발한 것만 봐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땅굴로도 도발, 그 다음에 우리 격침시키고 연평도 포격하고 목함 지뢰, 김정일은 그렇게 치사하게는 안 했어요. 아니, 장병들 출입구 쪽에다가 몰래 내려와가지고 목함을 신고 가갖고 다리를 부러뜨려?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김정일은. 김정일은 그래도, 그 배포가 커서 그런지 오히려 큰 사건을 터뜨리면 터뜨렸지. 근데 이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보면 조잘스럽게 하잖아, 모든 거를. 경외하게. 그 애가 생긴 모습이 그 사람 얼굴에서 자기의 그 인프레션에서 90%의 그 사람의 그 인격과 행동 모든 그게 다 나와요. 사람 얼굴 딱 보면은. 그 김정은이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잘 봐요. 거짓말 잘하게 생겼잖아.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주 거짓말 잘하고 아주 능글물 맞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걔가. 그래서 그 남북한 군사 고위급 회담에 우리한테는 막 38도 이남 쪽으로 한참 물러가라 하고 자기네들은 안 물러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북한의 아주 강도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을 갖고 종전하고 평화협정을, 근데 그게 참 결국은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